록시님에게. 안녕하세요, 카버님. 여기 앞에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한 편의 그림처럼. 화가가 어떤 자연을 있는 그대로 감정 없이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클림트 그림 같았겠네요. 클림트 좋아하시나 봐요. 좋아한다기보다는 힘들 때 많이 봐요. 그게 좋아하는 건가? 좋아하는 범주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요. 전 항상 보고 싶은 그림을 좋아한다고 표현하는데 고우가 그런 것 같아요. 매일 봐도 질리지 않고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에요. 매일 보고 싶은 그림보다 힘들 때 보고 싶은 그림은 잔상이 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네요. 좋아함이란 단어의 범주를 정확하게 구분지을 순 없지만 전 자주 읽는 책보다 힘들 때 들춰보는 책들이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나 니체의 책을 들춰보는 게 그런 거죠. 힘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예술을 상상할 필요가 없겠네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살아있다고 말하기도 어렵겠죠. 평화로운 시간들이 온다면 좋겠어요. 매일이 부서지는 낙엽 같아요. 뭐가 제일 록시님을 힘들게 해요? 점점 쓸모없는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3개월, 아니, 한 4개월쯤. 좀 더 된 것 같기도 하네요. 혹시 록시님은 스마트폰이 충전되는 원리를 아세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끔은 이걸 분해해서 충전되는 원리를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도 에너지를 소모하고 집에 들어가면 몸을 충전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방전되기 전까지 나 자신을 사용하죠. 제가 볼 때 록시님은 지금 충전이 잘 안 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카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를 분해해서 어떻게 충전되는지 확인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치료가 필요한 건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치료받아야 한다는 상태라는 것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록시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핸드폰에 전력이 딸리면 절전 모드로 바뀌듯이 병은 하나의 신호인 셈이죠. 중요한 건 방치하지 않고 꾸준히 마음을 관찰하고 헤아려 주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돌보는 기술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줄 수도 없고요. 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타인의 욕망에서 가져와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의 병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타인들의 시선이에요. 록시님, 우리는 종종 머뭇거려요. 그건 비겁하거나 혹은 햄릿 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카버님은 이름 대신 닉네임을 불러주셔서 좋아요. 병원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로 만났다면 저는 뭔가 처참한 기분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전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요즘 의사들은 대부분 수익성만 쫓아요. 수능 만점자들이 모두 의대에 간다고 하는데
그 선택의 문제는 자본 중심적인 교육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릴 때 받은 교육부터가 잘못된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순 없잖아요. 하지만 하기 싫은 일을 줄일 수는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시간을 확보하려면 뭔가 더 필요하겠죠. 저는 20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10년 동안 일해서 전세금을 마련했고 마침 저렴하게 나온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6천만 원이나 주고 들어갔는데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우편을 받았어요.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도 받았는데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10년 동안 차비 아끼겠다고 택시를 탄 적도 없고요. 식비 좀 아끼겠다고 궁상맞게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거의 쓰지 않고 모은 돈인데 한순간에 그 돈이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삶의 의욕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록시님은 돈을 잃어버려서 마음이 아프다기보다는 지난 10년간의 불행을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전세금을 모으겠다고 10년 동안 사소한 기쁨을 모두 포기했잖아요. 20살 때부터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건 어린 시절부터 강요받아온 학습 때문이기도 하겠죠. 인생에서 포기해야 할 구간은 없어요. 전 전세 계약서를 잘못 써서 6천만 원을 날린 아픔에 대한 실수보다 지난 10년을 포기하고 살았던 실수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요. 록시님, 최근에 즐거웠던 기억은 없어요? 즐거움이요? 그랬던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어둠 속에 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비를 맞고 있는 기분. 이 세상 모든 비가 나한테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 문득 이 비가 그치기는 할까? 나한테 젖은 비가 마르기는 할까? 이 비를 맞고 더 심한 감기에 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하염없이 빗속으로 빠져들어요. 전 누구나 감기에 걸리듯 마음의 병이 온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느 순간이든 찾아올 수 있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데도 감기는 어느 순간이든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것처럼요. 다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우려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더 빠르게 완치하거나 더 심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말이죠.
전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 아직도 빗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전 록시님이 그때의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일 뿐이에요. 지금의 나, 앞으로의 나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자고요. 아픔은 종종 록시님을 찾아와서 힘들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분리하는 힘이 필요해요. 중요한 것을 소중하다고 착각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 좋겠죠?